안녕하세요.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신나는 한 주 시작하겠습니다. 6일 연속 대략 한 2200포인트 폭등하던 다우지수가 3일 연속해서 2440포인트 하락시켰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477포인트 반등했습니다. 글로벌 바이러스 확산세 지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일부 주의 신규 환자 급증세 이거 걱정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판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래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단기 급등한 이익 실현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우가 477포인트 1.9% 올랐고 S&P 500 지수 39포인트 1.31% 올랐고요. 나스닥이 96포인트 1.01%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대체로 올랐죠. 그래서 10년물이 0.71%이고요. 달러 지수 97.33으로 올랐고 원달러 1203으로 올랐고요. 원엔도 11.22로 올랐고 위안달러 7.08로 다 올랐습니다. 유가도 소폭 올라서 WTI 36.5불, 브렌트 39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5월 수출 가격 마이너스 8.2%, 수입 가격 마이너스 12.8% 이렇게 발표됐고요. 인도네시아 5월 소비자 신뢰지수 77.8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일본 4월 설비 가동률 마이너스 13.3%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감소율입니다. 산업 생산 마이너스 9.8%입니다. 영국도 4월 지표가 발표가 났는데 바이러스 직격탄 놀랍다 이거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GDP 전월비 마이너스 20.4% 줄어들었고 산업 생산 전년비 마이너스 24.2%, 무역 수지 적자는 74.9억 불로 발표됐는데 이전보다 개선된 거고요.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 겁니다. 프랑스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4% 나왔고요. 이탈리아 분기 실업률 8.9%인데 이전에 9.5%보다는 개선된 값입니다. 유로존 4월 산업생산 전년비 마이너스 28% 이랬습니다. 인도는 4월 산업생산이 전년비 마이너스 0.8% 나왔으니까 이 당시 4월에는 인도는 좀 바이러스 직격탄 아직 맞기 전이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에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 같으면은 4월에 그냥 직격탄 마구 터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마다 또 산업마다 영향력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미시건대 소비자 지수 3대 소비자 지수가 있죠. 세 가지 전부 6월 달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값이나 예상치 모두 상회했습니다. 매우 좋은 호재입니다. 이거 6월 값이니까 이게 이제 최근 값이겠죠. 미시간대 5년 인플레 예상률도 2.6%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나오는 데이터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베이크 휴즈, 굴착장 비수 이런 거 아닙니까? 7개 추가 감소해서 지금 199개이고요. 총 원유 시추수도 5개 추가 감소해서 지금 279개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바이러스 이전 값의 대략 한 30%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계산하지는 않았고요. 뭐 의미가 없겠죠. 하여튼 한 70% 정도 지금 굴착 장비수, 총 원유 시추수 이런 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니까 이 지금 미국의 장내 원유 공급 능력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장비수 줄어드는 것도 많이 감소했고 줄어드는 폭이 많이 감소했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한 30개에서 50개 사이 이렇게 매주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조만간 이제 원유 가격도 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진정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이러스 걱정이 다시 확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에 미국의 신규 환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략 한 17,000명 선에서 2만 명 사이 이렇게 매일 신규 환자 발생을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이거 전부 다 제 기준입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10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지난 수요일 이후에 2만 2천 명 선이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늘어난 건데 어제 2만 9천 명 신규 환자 등록이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미국의 급증세가 분명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가 특히 주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3만 명 중반 이후 값을 지속하게 되면은 이거 진짜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일시적 정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는 저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그 바이러스 급등 지역이 미국의 일부 주이죠. 아리조나, 예, 죄송합니다. 목이 좀 깔깔해지네요. 예? 아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뭐 이런 일부 주에서 지금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그 방역 전문가들도 도대체 왜 미국 일부 주에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런 보도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매일 한 700명에서 800명대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주 특징이 진단 건수가 다시 급증을 해서 매일 한 50만에서 60만 건으로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단을 받으면 양성이 되는 확률, 그러니까 총 진단 건수분의, 그러니까 매일의 진단 건수분의 매일의 그 신규 환자 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5월 초에는 한 10% 정도 이렇게 그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대략 한 5.5%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진단 능력은 미국에서는 매우 확충이 됐다. 그러니까 진단 수요가 있으면 다 진단해 줄 수 있는 정도라는 것. 그러나 그렇게 많이 진단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은 우리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칠레, 멕시코 급증세 이어지고 있고요.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은 지금 추가 급증은 멈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수그러들지 뭐 여부 판단이 결국 이번 주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란의 모습이 아주 특징적이죠. 보시면 봉우리 두 개가 뚜렷해서 또 두 번째 봉우리 피크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차 유행의 어떤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란도 지금 두 번째 그 피크치 감소해서 좀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그 사진 보시면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지금 옥스퍼드하고 백신 그 개발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하고 3억 개, 백신 3억 정 우선 공급한다는 그런 그 계약 체결했다, 이런 걸 아마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예. EU하고 백신 4억 정 공급을 또 맺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언제 그 딜리버리 인도해 주느냐, 이러면 연말부터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어떤 그 말이 완전히 다르죠.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네?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물론 뭐 계약상에 그 어떤 단서는 또 뭐 달려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는 또 미국하고 맺은 이후에 EU하고도 맺었다는 건데, 그러면 백신이 정말 가시권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여기서 발표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백신 개발 자금, 주로 그 옥스퍼드 그 백신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계속 개발했으니까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개발 자금은 각국의 그 백신 펀드에서 분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회사가 우리 이윤 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 없이, 그렇다고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대략 그 원가에다가 최소한의 어떤 그 부담하는 실비 정도 추가한 그런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이번에 이 바이러스 팬데믹 이 과정에서 이 백신 하는 거 갖고 어떤 뭐 이익을 탐하고 그러지 않겠다라는 걸 미리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 대표적인 지금 공공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각국이 조성한 백신 펀드에서 그 개발 자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지구촌 전체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기사는 본 적이 오래됐습니다만은 저개발국가 후진국에서는 뭐 백신 이걸 비싸게 해버리면은 꼭 필요한데 맞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진 각국에서 그걸 또 펀드를 조성해서 아예 그런 데는 무료로 접종해버리자 이런 논의도 있다는 그 보도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계약 주체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런 데서 백신 동맹을 체결했답니다. 여기 이제 계약 주체입니다. 예? 그래갖고 EU 다른 국가들은 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언제든지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공이나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이런 국가들하고도 이 백신 공급 방안 지금 협의 중이다. 이런 그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조건은 같겠죠.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공짜는 없는 것이고요. 그 백신 펀드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공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은 유심히 봤는데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은 뭐 당연히 한국 정부도 저는 참여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이 완전 궁극의 무기가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한편 걱정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백신 너무 급하게 만들어 갖고요. 성능하고 안전성 여전히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최소한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안 맞을 작정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면 분명한 건 지금 백신이 정말로 시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공 간에 하와이에서 지금 대화를 추진한 것 같다. 이게 이런 그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 주말경인가 그 커뮤니티에 그 포스팅한 내용 그 사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뭘까? 중공이 진짜 오매불망 사모하는 게 뭘까? 그거는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쟤네들. 정말 마음속으로 꿀뚝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G2로 인정을 받는 것일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아마 꼬랑지 빠지게 흔들어 제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쟤들 자존심 엄청 세잖아요. 그럼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를 좀 존중해달라. 우리 입장을 좀 고려해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비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조용하게 물밑에서 속닥속닥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그게 가을 직전이죠 아마 9월 요쯤인가 이때쯤에 트럼프한테 직접 중공의 최고위층이 드러나지 않게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걸 트럼프가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왔는데 좀 조용하게 하고 싶다. 우리 조용하게 대화하자. 언론에서 떠들면은 중공이 쪽팔려지니까 깨지는 모습이니까 쪽팔리죠. 그래서 조용하게 협상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한테 직접 전달이 돼갖고 그 트럼프가 그것까지 공개를 해버렸죠. 이런 메시지가 와서 좋다 앞으로 조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양측이 조용하게 협상을 해서 결국 페이스 원 딜이 합의되고 사인에 이르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질은 사실상 항복이었다는 거죠, 중공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공의 이런 태도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겉으로는 엄청 자존심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둘이 만나면 꾸랑지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공의 태도가 이렇게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날 중공의 번영은 결국 미국의 질서 속에서 미국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걸 중공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함께 하지 않으면 중공의 힘은 사라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현실이죠.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공개적으로는 맞서는 것 같지만 자기 목소리 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하고 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중공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만이나 이 홍콩 문제 이거는
이 구분을 걸고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공 입장에서 본다면 아편 전쟁 이후에 청이 서방한테 완전히 그 굴욕을 당했잖아요. 그 역사를 아직 청산 안 된 거 아닙니까?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거 완전히 청산해야 되고, 자기들 맨날 그 부흥한다 그러잖아. 중화부흥. 중공몽이잖아. 예? 그거 완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하고 홍콩 이거 완전히 복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이제 양보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국 저 홍콩이 중공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같은 중공 입장에서는 이 대만, 홍콩 문제 이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미국이 털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중공은 모든 현안을 가지고 미국과 1대1로 조용하게 협상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창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중공을 쭉 패고 있으니까 이런 협상 움직임이 전직 관료들 그걸 이코노믹 어드바이저로 이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단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하와이 등에서 미중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폼페이오가 나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보도된 기사 다시 한번 보시면 말이죠. 중공이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사실을 다시 부각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팬데믹이 진행 중에도 미중 간의 무역 거래 늘었다는 그런 그 보도입니다. 이거는 아마 중공이 페이스 원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페이스 원딜 약속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공이 지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 지키면은 더 손해입니다. 안 지키면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더 손해 나는 짓을 할 리가 없죠. 할 수 없이 지킨다는 겁니다. 지금 중공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저 중공 전략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내부에서 엄청 그 논쟁이 있었겠죠. 당연히. 예? 그 논쟁의 배경에 바로 중공의 저런 경제적 실체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는 분명히 재선을 앞둔 정치인입니다. 예? 가장 급한 것이 당선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 회복이 절실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공의 자발적 협조가 아쉬운 거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를 하와이에 보낸 사람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왜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대화장으로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중공이 줬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뭔지 곧 드러나겠죠. 예. 하여튼 중공이 뭔가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성장 산업이다, 첨단 기술 산업이다. 이거는 좋게 봐주는 편이죠. 이렇게 말하면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게 봐주는 겁니다. 좋게 봐줘서 첨단 기술 산업이다, 첨단 기술 기업이다 이런 겁니다. 본질은 이거죠. 비록 현재는 매출도 없거나 푼돈 수준이고 또 비록 현재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 장차 언젠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는 이런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뻥을 좀 치면 말이죠. 100만 개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사기는 대부분 이렇게 달콤한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분석할 때는 한국 시장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글로벌 전체에서 과연 그게 지금 벤처인지 아닌지 이걸 봐야겠죠. 글로벌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없이 기술만 앞세우는 이런 그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 투자의 본질이 뭡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잔존기간 매우 긴 외가격 콜 옵션 매수와 유사합니다. 잔존기간이 실제가 상당히 길다, 매우 길다 그러면 잔존기간이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잔존기간 없는
외가격 콜 옵션 매수와 유사합니다. 즉 본질은 복권 사는 거라는 겁니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복권 산다는 건 뭡니까? 당첨 여부가 불확실할 때, 즉 뽑기 전에, 당첨하기 전에 매우 싸게 사야지 당첨이 되면 그러면 대박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대박 터지는 거죠. 복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입장이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당첨 전에 말이죠. 이 복권은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선전을 요상하게 해대면서 그 선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한국의 대표 기업이다. SK그룹이 하는 거다. 이미 FDA 승인을 2개나 받았다. 이거는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선전질 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복권 값을 당첨 금액하고 비슷하게 책정을 해버려서 팔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파는 놈은 복권을 당첨금에 팔아버리니까 만약에 당첨되면은, 즉 그게 진짜 글로벌 유수 기업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지가 갖고 있는 지분 그 자체가 완전히 대박 터지, 진짜 왕대박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꽉 놔도 손해날 거 없잖아요. 당첨 금액에 팔아버렸으니까. 사는 놈은 당첨돼도 남는 게 없습니다. 꽉 나면 혹독한 촉박이 됩니다. 그래서 사는 놈은 대대손손 호구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PO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이 펀드라는 것들, 지돈으로는 그런 복권 절대로 안 살 겁니다. 지돈으로 사서 꽉 나면은 지가 밥을 못 먹잖아요. 네, 지가 굶어야 됩니다. 남의 돈으로 복권 사면요, 지 재산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적으로 보너스 챙길 수도 있습니다. 즉 기관이나 펀드라는 것들은 모럴 해저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새겨 들으시고요. 주말에 제가 영상 중요한 거 2개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꿈꾸는 약장수 SK바이오팜 그 공모 가격 적정한지 이거 살펴본 영상 하고요. 주가 거품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 이 영상 참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